지금 우리가 만나러 가는 네. 이분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저는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는 들어보고 싶은 분, 그렇죠. 그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반가워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죄송한데 바닷바람이 영일대 시원한 바람이 쫙 불고 있잖아요. 왠지 저는 처량하게 느껴요. 쓸쓸함이 느껴지는. 저 잘못 본 거죠? 아, 그럼요. 예, 이건 뭐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새로운 바람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또 좀 다잡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괜한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게. 저희 택시로 이동하셔서요. 네네. 저희에게 아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훌훌 한번 다 한번 털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괜찮으시죠?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나오셨잖아요. 예, 예. 뭐 어릴 때 추억 참 많으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어디서 주로 노셨어요?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들의 기억에는 송도 바닷가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백사장이 상당히 넓었고요.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에 집에서 못 가게 막 말리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방 메고 가서 이 팬티 바람으로 수영도 하고. 예, 수영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뭐 수영까지도 아니죠. 그냥 쫓아다니면서 물놀이. 예, 물놀이 하고 또 조개도 줍고 그때는 송림숲이 좀 많이 울창했을 때입니다. 예. 거기 가서 불 때워서 또 조개도 구워 먹기도 하고. 낭만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랬죠.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주되게 놀았던 곳이 송도 바닷가였고요. 특히 이제 집에서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변한 샤워 시설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서 물에서 놀다가 나올 때는 이제 마른 모래에 몸을 말립니다. 예, 그렇게 모래를 뒤집었으면 물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죠. 털어내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집에 가면 집에서는 또 용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짠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흔적이 티나죠. 이렇게 소금도 좀 묻어 있고. 예, 완벽 범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알고 혼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죽도시장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도시장이 그때는 뭐 제가 있던 그 가게 저희 집이었죠. 만 해도 이렇게 포장으로 스레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고 좀 공간이 많이 넓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시가 되면 거기는 완전히 공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뭐 뛰어다닐 수 있고 친구들이랑 총싸움도 하고 때로는 저희 집이 과일 가게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서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 가게 과일을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사과나 네. 뭐 때로는 수박도 서리를 해서 그냥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부모님께 혼나지 않았어요? 뭐 아버님은 알고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만으로도 아버님께서는 뭐 허무태하시고 그렇게 좀 통 큰 분이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은 참 재밌게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양이니만큼 포항에 왔을 때 응원해주고 반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뭐 선거 때도 그렇고 포항 오면은 어떤 얘기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 첫 출마를 했을 때는 첫 마디가 뭐하러 나왔냐였습니다. 여기는 뭐 뭐하러라는 표현에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담겨있는데 네. 제일 아픈 단어들은 그겁니다. 되지도 않은 곳에 뭐하러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아픈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해볼만 하다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때는 대도시 중심을 보면 거의 뭐 백중세를 이룰 정도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표를 떠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동안에 무던하고 또 힘들었지만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달려온 것이 뿌듯한 자긍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참 그 경북도지사 선거에 지금 2번이나 출마를 하셨는데 처음 출마하셨을 때 그 뭐하러라는 말이 참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2번째는 굉장히 더 망설여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2번째 또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전에 야당으로 또 십몇 년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또 청와대라는 곳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 야인으로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 됐던 거죠. 예. 또 청와대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지금 이 경북이 상당히 그 정체되어 있던 경북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이 절호의 기회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좀 같이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철학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을 잘 살려내면 우리 경북의 미래가 확실히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의미 있는 낙선. 그렇지만 결국은 낙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낙선. 그렇죠. 이 사실 낙선. 뭐 네. 이게 우리나라 선거지형상 네. 낙선이면은 뭐 그냥 낙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심은 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심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상심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이 각오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북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도지사에 도전을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을 때 저는 자신 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뭐 저희 부족함들 그 다음에 좀 당이 갖고 있는 좀 취약성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낙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또 최대의 지지율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는 저 혼자 거의 출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출마자들이 같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당선도 50명 이상 제가 알기엔 한 60명 정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죄송한데 저희는 이 낙선자의 말씀을 그렇게 길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속으로 울었죠. 속으로 울었죠. 예, 겉으로 울 수는 없고. 겉으로는 예. 미소를 유지하셨나요? 아, 예, 그건 뭐. 저희가 이렇게 낙선이라는 이야기를 이 면전에서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2년 후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2년 후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 보통 지역위원장을 예. 맡겠다라고 중앙당이 요청을 할 때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통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 선언과 또 이 출마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은 또 지역 주민들하고 네. 많이 좀 소통도 해봐야 되죠. 하지만 생각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십니까? 뭐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민주당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로 우리 지역에서 그 높은 득표율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30 몇 퍼센트? 34%였나요? 예, 경북 전체는 34.5%인가 이렇고요. 예. 우리 포항에서는 41.5%인가. 그래요. 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예. 이제 당선자와 4% 차이, 구미에서는 예. 2% 차이로 예.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지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높였었는데 그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그게 훨씬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2배, 3배 예. 정도. 야, 그러면은 이게 네네. 평소에 다니실 때, 아, 내 입지가 정말로 많이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제는 많이 믿어주는구나 하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분위기죠. 현장에서는 당선 분위기죠.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격차가 많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시는 강도가 예전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당선까지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뭐 아까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 후보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경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결과물로 또 안겨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 차를 혹시 타게 되면 당선인으로 안 타고 싶습니다. 당선인으로 안 타고 싶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보통 뭐 어르신이라 그러세요? 어머님이라 그러세요?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우리 시켜나가고 어머니 아버님들은 우리 그 자식 같은 정치인들 뭐 이렇게 아들 같은 우리 정치인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죠? 이제 애교 많은 정치인들 그러니까요. 좋아해요. 우리 영석 씨처럼. 그럼요. 영석 씨한테 애교 조금 배워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우리 되실 거예요. 어르신들 뿌잉뿌잉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다음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안 하지만 못하지만요.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에게 애교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 방송이 이런 건가요?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저나 영석 씨 같은 또래를 만나면은 호칭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호칭하기보다 그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오준기 왔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간혹 가다가 야 꽃준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꽃준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꽃준기 또 아니 또 아픈 이야기지만 아 송중기 말고 오준기 왔네 이렇게 송중기 말고 오준기 왔네 이렇게 근데 꽃중기라는 별명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니 그거는 한 10명, 딱인데요. 10명 중에 한 명 더 채될까 말까. 아니요. 저도 오늘 실물을 처음 뵀어요. 늘 뭐 토론회 하시는 것만 뵙고 인터뷰 하시는 장면만 뵀다가 실물 처음 뵀는데 잘생기셨죠. 그러니까요. 피부도 좋으시고. 네. 야, 정말 언뜻 보면 약간 되게 잘생긴 트로트 가수 느낌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물 좋다는 얘기는 저부터 많이 들으시죠? 아니 못생겼다는 얘기를 안 들을 뿐입니다. 이야, 이것도 꽃중기 좋네요. 꽃중기. 요거는 앞으로 계속 달고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담인데요. 청와대는 밥이 맛있나요? 제가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들 너무 궁금해요. 청와대는 저는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원래 집무하시는 데가 이 비서동하고 너무 멀어서 여민일관이라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있는데 거기로 내려오셔서 이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셔서 저는 여민이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국 수석, 장하승 실장 같은 건물에 다 친구예요? 조국은 저 선배고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하고는 친구죠. 이제 1관, 2관, 뭐 상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 청와대 들어가면 그게 다 대리석으로 삐까뻔쩍하게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궁궐 같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겨울에 난방 시스템 잘 돌아가서 와이셔츠 바람으로 그냥 근무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은행보다 시원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소문일 뿐입니다. 아니라는 실제로 얘기를 건물이 저는 잘 몰랐지만 이 건물을 개보수하고 신축하고 잘 만드는데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을 타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좀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나중에 국회에 가게 된다면 이 청와대 시설을 좀 현대화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은 그렇게 삐까뻔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포항말로. 밥은요? 밥은요? 근데 밥은 맛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좀 출근을 하는 편인데 네. 보통 구내 식당이 있나요? 그렇죠. 구내식당이 있는데 네. 제가 먹어본 이 밥 중에는 그래도 이 최상 클래스. 근데 그게 어떤 돈을 많이 투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정성이 많이 깃들여지신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동안에 제가 많이 밥을 못 먹어서 일하시느냐 바빠서. 예, 그래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보니 그렇게 밥을 챙겨 먹으니까 네. 가장 맛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딴 거보다는 그래도 대통령님 근처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청와대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간들 부름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인연이 됐던 거예요? 2012년 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이전에 대선에 나가실 마음을 가지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실 때 그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참 많이 기대도 컸지만 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또 제가 이제 경북에 문재인 대통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선거를 치르고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그런 데서 이렇게 관계가 많이 좀 깊어지고 또 신뢰를 쌓아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매스컴으로만 대하면 좀 인자하시다 이 정도로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겪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이건 정말 명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하나로 그냥 세월을 버텨오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업무를 이야기할 때는 좀 아주 엄중하신 분이세요. 예, 그냥 야단 치실 때도 있어요? 야단을 뭐 일반적인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죠. 근데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말 한 말씀 하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업무나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엄중하신 편이고 또 나머지 일상과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인자를 넘어서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입니까? 예. 이 인파들 모이다 가는데 이쪽 저쪽에 손을 내밀면 손을 한 분이라도 더 잡아주시려고 저도 이번 선거 끝나고 이 손이 아플 정도였는데 이 대선을 치르시는 동안 얼마나 이렇게 손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더 손을 잡으시려고 하고 특히 어린애들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린애들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시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애정이 크신 분이다. 그러나 업무와 이 일에 있어서는 아주 엄중하신 분이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그렇게 코멘트 들으면 이제 철렁하고.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세요? 친하겠죠. 아니 친하다는 표현보다 제가 열심히 따르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오주기 위원장님에게 애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yes, no 이렇게 물으시면 있다라고 대답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확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예, 알겠습니다. 맞군요. 예. 저기 그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이셨잖아요. 이게 어렴풋이 뭔지 약간 알 법도 한데 균형발전 비서관실은 이번에 따지면 신생된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예. 네. 혁신도시를 전국에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명박 우리 박근혜 전 정부 동안 이게 유명무실화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어요. 지방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과 제2차 이제 혁신도시를 완성해가는 것, 이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 5대 국정 철학 중에 보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5대 국정 철학이면 대통령 임기 동안 하셔야 될 최대 과제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도권 중심으로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촘촘히 또 훑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된 업무들이 혁신도시와 특히 저희들이 주되게 좀 다뤘던 것은 교통입니다. 항공, 도로, 흔히 말하는 그 SOC에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저희들이 좀 훑어보고 또 대통령께 보고드릴 건 보고드리고 또 그럴 건 좀 그러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곳이긴 합니다. 네, 중요한 일을 또 멋지게 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좋아졌으면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요? 경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를 지탱해왔던 정신문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건전하게 만들어 가야 될 어떤 중요한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정체되어 왔던 경제적 물꼬를 터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경북은 천혜의 자원이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꿀뚝공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곳이어서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들을 잘 만들어내서 경북의 좀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도 미력 하나가 힘을 좀 보태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늘 그냥 매체로만 대하던 이제 오준기 위원장님이었는데, 인간 오준기는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많이 아셨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 택시와 또 함께 했던 소감은 어떠세요? 많이 설렜습니다. 사실 타자마자 낙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낙선하고 좀 반성의 시간도 필요해서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또 상실감도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또 이 상실감도 잘 떨어낼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민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고맙다. 타는 순간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유쾌하고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꽃준기, 오준기님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